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도날리의 최상욱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섹터 반도체죠. 오늘 반도체의 전망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에서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시는 김광진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2차전지 섹터 그렇게 달려갔는데 우리 반도체도 좀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컨셉으로 하나증권을 대표하는 반도체 아재로 빙의해서 또 깊게 이 섹터를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섹터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저희 스텝스 도날리에서는 지난번에 1월 달에 네. 그 해외 갔다 오시고 나서 네. 2차전지랑 같이 좀 등장하시고 나서 지금 처음 오셨는데 네. 꽤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목소리도 좋고 분석도 잘하시니까 자주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그 2차전지 섹터가 너무 핫해서 네. 반도체 섹터가 상대적으로 뭔가 그 1등 섹터로서의 지위가 내려간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너무 동의합니다. 네네. 너무 소외돼서. 그러시군요. 그런데 반도체 네. 섹터도 사실 그 이번에 레포트를 내신 거를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라든가 생각할 만한 인사이트가 좀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섹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부터 간단하게 그 좀 설명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제가 썼던 자료의 일단 뭐 핵심은 이제 바닥이 거의 다 온 것 같다. 바닥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바닥을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에 관해서 좀 작성을 한 거거든요. 네. 바닥을 잡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종의 주가하고 네.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자료인데, 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점은 가장 주가하고 연동이 많이 되는 거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레벨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뭐 과거의 사이클이라고 하면 2008년도 있을 것이고 12년, 16년, 19년 이렇게 다운 사이클이 종료가 되고 업 사이클로 전환될 때 그 주가하고 재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었나를 좀 봤는데 네. 공통적인 부분이 이제 재고가 피크를 찍고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을 하게 되면 네. 주가는 바로 반등을 해 왔습니다. 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잘 확인되는 구간이 이제 2016년하고 네. 2019년인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재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고량 그 절대량 자체는 중요하지 그렇죠. 않다. 네. 왜냐하면 2019년에도 2016년 대비해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재고가 쌓였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고의 총량이 중요했었다라고 하면 재고가 바로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해도 주가는 반등을 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2019년에 보시면 그 2016년하고 동일하게 재고가 하락 추세 전환하니까 주가가 바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재고의 그 총량이 중요하지 않고 그 피크 지점이 언제냐를 그 예측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네. 거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가격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가격은 이제 과거 사이클에서도 그랬지만 그 굉장히 후행적인 지표예요. 네. 그래서 2016년에도 재고 피크는 2분기였고 주가는 2분기 말부터 해서 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가격 반등은 2016년 4분기 돼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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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아무래도 더 높은 레벨까지 쌓여 있다 보니까 네. 그 재고가 어느 정도 정상 레벨까지 내려올 때까지 사실 가격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2019년에는 그 가격 반등이 더 오래 걸렸어요. 2016년보다. 대략 한 3개 분기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돼서 네. 그렇게 보면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을 확인을 하고 주가를 보게 되면 이미 너무 늦는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 얘기가 네.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쵸. 마치 건설주에서 주택 가격이 중요한 네. 것처럼 그래서 건설주도 주택 가격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네. 저희 수주도 많아요. 뭐 이익도 괜찮아요 해도 투자자들이 쉽게 안 사거든요. 그쵸. 가격 빠지잖아 네. 이러면서 네. 그럼 앞으로 공급 늘겠어? 약간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도 비슷하게 반도체 메모리 가격 빠지면 네. 저희 실적 잘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빠지고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건데 그쵸. 이게 조금 후행적이라고 한다면 네. 가격을 보고 트레이딩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격 이전에 그렇죠. 소위 가격의 그 선행 지표는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이 있는데 뭐 수요는 안 보이니까 네. 공급을 봐야 되는데 그 공급에 또
한 어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재고량이 중요한데 재고량이 일단 빠지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재고량이 빠지는 게 중요한 이유가 네. 가격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이제 구매를 하는 고객들이 이제 서로 이제 재고를 다시 쌓기 위해서 구매를 네. 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재고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당연한 얘기인 게 다음 분기에도 가격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안 사고 버티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네. 그래서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런 수요 자체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네, 물론 이제 뭐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표면적인 실적은 가격이 반등을 해야 본격적으로 개선의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주가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예, 주가는 좀 더 선행을 할 것이고, 예. 네, 그래서 재고의 피크 지점을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 재고의 레벨이 예. 2019년보다도 또 2배 이상 더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반등이 2019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뭐 빠르면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 정도는 가야 가격의 반등은 나올 거라서 그거를 보게 되면 너무 늦어버린다는 거죠. 네. 가격 반등이 나오기 뭐 정확히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전부터 네. 재고량 감소가 나오고 재고 감소에 아주 기민하게 주가가 반영하니까 그렇죠. 네. 그걸 투자 포인트로 삼는 게 좋다. 뭐 엄청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고량 감소가 그러면은 올해 뭐 중에 네. 피크가 올 거라는 전망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네. 근거는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1분기가 재고의 피크일 것이다라고 네. 그 예상을 하고 있고 2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그 소폭이겠지만 네.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가장 큰 근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단 수요 쪽에서 개선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수요 증가율이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뭐 많이 개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1분기가 워낙 안 좋았고 또 작년도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네. 2분기부터는 그래도 서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그래도 작년 그리고 올해 1분기보다는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게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사실 요게 중요한데 공급입니다. 공급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실적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시면 네. 계속해서 올해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얘기를 아예 대놓고 여러 번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웨이퍼 투입량을 어느 정도 줄이는지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문제는 전자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감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뭐 전자가 감산을 안 하는데 공급이 줄어들 수 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전자 정도의 그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기업이 감산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위법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약간 뭐 그런 게 좀 리스키하기도 하고 저도 좀 이제 감산을 한 해 만에 네. 하는 건 약간 뉘앙스로 알게 되는 건가요? 뭐 저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네. 정확하게 삼성전자는 감산을 합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제 뭐 소재와 관련된 수출입 데이터 네. 그리고 이제 그 소재 그 벤더들이 공급을 하는 뭐 Q의 변화 네. 그런 걸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소재들이 지금 그 수출입 데이터 같은 거 이제 관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그 QOQ로 감소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네, 네네. 감소폭 자체가 크게 네. 나오고 있고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네. 뭐 우리 감산합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는 네. 회사가 감산한다 네. 그러면은 이게 담합과도 연결돼서 그렇죠. 네. 글로벌리 네, 매우 맞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삼전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절대 감산한다는 말을 할 수 없다 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애널리스트한테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걸 추정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간접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보시는 건데 그렇죠. 정황상 지금 감산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정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죠. 네. 감산 중이라고 보는 네.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겠다는 네, 말씀에서 맞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린 네,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지표들을 봤을 네. 때 네.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 재고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1분기가 재고에 좀 정점이지 않겠냐 이렇게 그렇죠. 보신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올해 주시장이 네. 그 우리 배터리 쪽의 그 무한한 활약으로 인해서 네. 매우 활성화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섹터 로테이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올라갈 법한 펀더멘탈한 이슈가 있다면은 자기 순서가 올 것 같긴 하고 네. 반도체 역시 1분기가 재고 고점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또 확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섹터 로테이션이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국면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고 네. 얼마 전에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저희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 간단히 요약해 줄 수 있는지 이 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삼전이랑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좀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또 여기까지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적 관련해서는 사실 1분기까지는 숫자가 아주 안 좋을 거예요.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하이닉스는 이제 뭐 4월 말경에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네. 1분기는 사실 좋을 건 없습니다. 네. 숫자가 되게 안 좋게 나올 것 같고 그게 이제 2분기부터 개선이 되어 간다라는 그 방향성으로 주가는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마이크론도 사실 뭐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지만 숫자상은 안 좋았어요. 네. 컨센 하회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마이크론이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부분 중에서 네. 더 이상 이제 가격을 그 하락시키면서 팔지 않겠다, 무리하게 팔지 않겠다라는 네. 부분을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급의 균형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얘기하던 그 감산의 폭보다 그 감산의 폭을 더 확대시켰거든요. 네. 네, 그런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좀 감산폭을 더 확대했다. 그렇죠. 그래서 방향성이 좀 보이지 네. 않나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직접 안 들으신 분이 더 많으니까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컨콜, 애널리스트랑 컨콜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Q&A도 하시는데 네. 애널리스트 질문도 이 부분에 되게 집중이 되겠네요. 뭔가 이 감산 그렇죠. 여부나 이런 네, 부분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 1분기 실적 자체는 좋을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실적은 메모리 가격이 높아져야 좋으니까 네. 가격 높아지는 건 재고가 다 감소한 이후인 뭐 한두 분기 이후라고 네. 봤을 때 네. 올 말 돼서야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다만 주가는 네. 그러니까 올 하반기 네네. 하반기 돼서야 좋아질 수가 있는 건데 주가는 그러면은 거의 뭔가 임박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제 느낌이 맞는 느낌? 맞는 말씀. 그러세요? 사실 실적은 네. 이게 가격이 이제 워낙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등 시점은 빨라야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사실 숫자상의 실적은 좋진 않을 거예요. 그냥 네. 적자폭을 좀 많이 축소해 나가는 그런 그림일 것이고 연간 적자에 대한 그 추정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면 아직도 적자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그 사이클이다 보니까 네. 그 적자폭을 줄여나간다라는 포인트가 되게 좋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그 주가는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임박을 한 게 맞죠. 주가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사실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면 자연스럽게 좀 민감도가 높은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좀 더 선호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를 네. 좀 더 선호하시는지 전자 선호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2분기부터 업황이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으니까 네. 네,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를 더 선호를 합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는 또 보니까 어저께 네. 그 교환사채를 네, 찍어 맞습니다. 발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 맞습니다. 규모가 네. 전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네. 역시 일단 네. 스케일이 다르구나라고 느꼈는데 그거 왜 발행했고 그거와 발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교환사채 발행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금액을 한 2조 정도 찍었습니다. 네. 찍었는데 뭐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계속 이제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 그 워낙 이제 하이닉스의 적자폭이 커져 가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비용 지출을 뭐 캐펙스나 이런 비용 지출들을 많이 줄여놨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좀 많이 타이트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연초부터 좀 이게 뭐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예. 외화채도 한번 찍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사채를 한번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찍어서 조달한 자금이 한화로 대략 한 4.7조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예. 교환사채가 추가로 들어온 건데 예. 중요한 거는 이게 교환사채가 오버부킹이 되면서 2.2조 정도 조달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대략 한 7조 정도 현금이 조달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교환사채 오버부킹 됐다는 게 제 상식으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 교환사채는 특정 금액이 되면 교환할 네. 수가 있는 건데 네. 교환 금액이 11만 원대더만요. 맞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8만 네. 원대인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미래는 무조건 11만 원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부킹을 했다는 거예요. 네. 한 30% 할증을 한 건데도 이제 네. 수요가 좋았다라는 거고 네. 그 말은 곧 이제 업황이 개선된다는 방향성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좀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네.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금을 지금 왜 이 시점에 조달을 했냐가 중요한데 사실 업황의 회복이 더 더뎌지는 그림이었다라고 하면 네. 지금 여기서 뭔가 채권을 부채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네. 사실 더 그냥 비용을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네. 이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캐펙스를 더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자금 조달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2분기부터 해서는 어느 정도 업황에 돌아서는 걸로 회사 안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뭐 저는 이 자금 조달 자체는 되게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동안 이제 존재를 하던 그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한 7조 정도 조달을 해놓은 상태고 네, 합치면요. 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현금 갖고 있는 게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12조 정도를 갖게 되는 거라서 네. 지금 올해 캐펙스 충당하고 뭐 이제 단기 차입금들 롤링하는 그런 자금에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업황이 여기서 더 악화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나 이런 이슈도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제가 뭐 체크를 하기로는 뭐 아직까지 단기간 내에 뭐 이런 거를 다시 조달을 할 그런 계획은 또 없는 걸로 파악도 되고, 네. 예,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타이밍도 그렇고 뭔가 네. 업황도 그렇고 자본 조달 시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네. 봤을 때 정황상 굉장히 전략적인 자금 조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시장도 오버부킹으로 어느 정도 그 생각을 수용을 해준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에 잔잔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턴어라운드 기운들이 조금 네.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얘기해 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발표 때 실적은 안 좋아질 거라는 거를 네.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재고량 소진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실적 리뷰 리포트 나왔을 때도 네. 그런 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투자자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뭔가 1분기 재고 피크 막 선언하고 앞으로 재고 내려가는데 주가는 네. 재고의 역상관이니까 네. 거의 뭐 올라갈 것처럼 딱 예언까지 하시고 그래서 뭔가 네. 그 배터리의 그 전도사님을 그 후행하는 반도체 전도사님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은 네. 작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스텝스 도날리에서 먼저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나중에 너무 잘 되셔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출연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스텝스 채널 보시는 분들도 1분기 실적을 볼 때 관전 포인트가 뭔지 제대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도 뭔가 그 반등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시는 김광진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또 바로 모셔서 이 이후에 대해서 바로 추가적인 그런 리서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